제주도의회의 행정시장 후보 추천을 공식 제안하고 나서 민선 6기에서 실패했던 도의회와의 협치가 제대로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 평가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9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재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방당국이 화재로 집을 잃어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던 제주 지역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의회에 민선 7기 첫 행정시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그동안 의회가 요구해왔던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도 넘기겠다고 밝혔는데 민선 7기에서 도정과 의회 간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행정시장 후보 추천을 제주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지만 도민과 정당,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금주 안에 시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도민 통합과 소통, 공직 혁신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고 의회와의 협력 그리고 초당적인 정당 간의 협력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라고 한다면 도지사로서는 얼마든지 이 인사권 행사를 열어놓고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의회로 넘기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주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법을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의회와 이것들을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조를 통해서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당장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청 조직 개편도 의회와 충분히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민선 7기에서 도의회와의 협치가 제대로 가동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 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정당으로 도의회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운영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장만 무소속의 이경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지질공원 홍보와 활성화 분야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탄생의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과 화산 지질학 교과서로 꼽히는 수월봉 등 지난 2010년 유네스코가 인증한 제주 세계지질공원은 9곳. 2014년 재인증 평가에서 동백동산과 우도 등 4곳이 추가 지정돼 도내 세계지질공원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당시 유네스코가 제주도에 제시한 권고사항은 10가지. 지질공원 보존과 인지도 향상, 주민 참여 확대 등으로 심사단은 평가 시작부터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질공원 관리와 활성화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했고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탐방객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This is very typical and meaningful. If the visitor want to buy some, when can they buy? 지난해 재인증 평가에서는 35곳 중 12곳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으면 2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질공원을 잃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평가될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제8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라산 살아오른 분화구의 퇴적층 시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맡겨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살아오른 분화구 내부 5곳에서 최고 10m 깊이의 퇴적층을 채취해 연대 측정과 생물 흔적 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한라산 백록담과 물장오리 퇴적층을 시추해 분화구 형성 시기와 환경 변화상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불의의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는 민간 기업의 도움을 받아 화재로 집을 잃은 가구에 새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90이 넘은 노모와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던 한 가족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됐다고 하는군요.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길. 화재로 가정집이 소실됐던 자리에 회색 지붕을 얹은 아담한 집 한 채가 생겼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앞이 안 보이는 90대 노모를 모신 일가족 4명. 지난 4월 화재로 집이 불타 갈 곳을 잃은 이들 가족에게 소방당국과 민간기업이 새 집을 지어준 겁니다. 막 울었다. 너무 어떤 의용 좋고 난 또 이 친구형 못하들은 해주나냥. 와 고맙습니다. 의용소방대원까지 나서 철거 작업을 도왔고 소방대원들이 직접 성금을 걷어 가재 도구를 마련하는 등 도움의 손길들이 모아져 새로운 보금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민간기업의 도움을 받아 화재 피해를 당한 저소득층 가구들의 새 집을 지어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지금까지 전국의 45가구가 새 삶의 터전을 얻게 됐고 제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거나 입는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이 화재로 집을 잃은 어려운 이웃에게 새 보금자리와 함께 삶의 용기도 주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8년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 공항공사, 제주본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0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해 발굴은 오는 11월까지 제주공항과 조천읍 선울리와 북촌리, 대정읍 구억리 등 5곳에서 이뤄집니다. 4.3 희생자 유해 발굴을 통해 지금까지 400구를 발굴해 92구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 민간단체가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민간단체가 화북공업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회천 산업단지 이주 계획을 설명하고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다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회천 산업단지 부지는 해당 부지의 52%가 국공유지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학계와 언론단체, 지역방송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방송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가 오늘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금품 로비를 진행한 포스코 건설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기본계획 용역 수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건설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과 타당성 재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